예, 이대 서울병원의 정선희 교수님과 함께 중년의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장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그 방법과 습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좀 놀랐어요. 여성의 암 발병 중에서 대장암이 3위예요. 예. 이거 정말 한 20년 만의 변화예요. 제가 처음 의대를 졸업할 때 대장암이 8위였어요. 8위에서 3위로 네. 급상승. 네. 어머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그때 당시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후진국이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 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이 식이 습관도 달라졌고요. 습관.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저희가 배울 때 대장암은 선진국 병이다. 유방암은 서양 병이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유방암, 대장암. 습관적으로 어떤 습관을 그러면 좀 나쁜 거, 좋은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대장암에 잘 걸릴까? 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걸리지? 어떻게 하면 잘 걸릴까? 빨간 고기를 먹이고 가공육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가사일이라고 하는 활동조차도 대장암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제 하거든요. 남편을 그렇게 지금 사육식 아니다.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TV를 볼 때 이렇게 네. 앉아서라도 봤는데 네. 요즘은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봅니다. 예,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예. 핸드폰으로. 예, 예. 그래서 더 보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대장암에 잘 걸린다고 하고요. 활동량하고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한 번도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아까 대장암의 전조병변이 용종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용종을 미리미리 떼주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대장암으로부터 죽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하다가 83살쯤 돼서 혹은 89세쯤 돼서 덩어리 이만해서 대장암으로 오시면 할머니를 때려야 될지 보호자를 때려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검사는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근데요, 왜 젊은 층들의 대장암이 있는 것도 식생활이나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서구화된 네. 식생활 그러면서 비만도가 올라가는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용종 발생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많이 발생하려면 한 100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환경이 변해서 병이 변하는 거는 한 10년, 20년 만에도 가능하니까 그런 환경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일찍부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고 저출생 국가라고 뭐 이제 공포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도적으로 아이를 안 낳겠다는 이제 부부도 있지만 건강이 허용하지 않는 그게 뭐 남편이 됐다 아내도 많은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 크론병이 임신이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교수님? 네, 예전에는 이런 이제 그런 그 연령대가 딱 이제 입시, 결혼, 출산 이런 거를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나이인데 네. 그렇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임신이 되면 유산을 하기도 하고 또 병이 더 나빠져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연구가 되고 하면서 약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또 좀 할 수 있게 돼서 네. 미리 이제 그 환자들한테 산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이 잘 조절되었을 때 임신을 하자 그렇게 알려주면 네. 관해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일반인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병을 잘 컨트롤하면서 임신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 크론병을 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대장암으로까지 발병 이어질 것 같은 제가 문외한이지만 네네.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저희가 어떤 걸로 이해하면 좋냐면 이제 손이 다쳤어요. 네. 근데 손을 다쳤는데 치료를 안 했어요. 치료 안 했는데 거기가 계속 염증이 나고 진물로 다 나중에 썩었어요. 결국은 이 손을
잘라야 되는 일도 생기겠죠. 네네. 우리 세포들은 상처가 깨끗하게 잘 아물지 않고 그 같은 자리에 계속 염증이 생기면 그 세포는 변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염증을 잘 치료하지 않은 채로 두면 네. 그 자리에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그 자리는 암의 변화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를 잘 해서 좋게 만들어 놓고 유지해서 가면 그런 일을 안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치료가 안 된 환자들이 암을 만나는 일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치료보다는 예방일 텐데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라는 말처럼 근데 이번에는 장 건강이니까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혹은 꼭 이건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이 3가지만 알려주신다면?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반대로 3가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고기만 먹고 안 움직이고 네. 검사 안 하면 대장암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식이섬유는 2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수용성이고 하나는 불용성이거든요. 우리 수용성은 우리 보통 이제 과일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 있는 건데요. 네. 우리 고깃집에 가시면 요 물티슈 동전 같은 거 주죠. 네네.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부풀어 이만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대변이 조그맸는데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물을 머금으면 변이 커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대변의 양이 많아지면 네. 그 안에 있던 독성 물질이 장에 닿는 거를 희석시켜 주고요. 네네. 장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장에 나쁜 물질들이 닿는 거를 그게 금방 지나가니까 안 닿겠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식이섬유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의 이제 잡곡이라든지 거친 그 야채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데 네, 네. 이거는 우리 침대 밑에 먼지 꺼내실 때 네. 그냥은 먼지가 잘 안 나오지만 철사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 네. 거기에 붙어서 먼지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 변의 핵 역할을 해주는 아. 거예요. 이게 변에 찌꺼기들이 들러붙을 네,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다 중요하다는 골고루 거고요. 먹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아까 아무것도 안 하면 대장암이 네, 잘 온다고 했으니 네. 네, 청소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야 이거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네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즐겁게. 가능하면 오늘 해치우고 또 밥 먹고 나서 그런 설거지를 마치면 우리 동네 지도 한 번씩 꼭 그리라고 해요. 저는. 우리 동네 문방구가 몇 개 있는지, 세탁소가 몇 개 있는지, 또 카페는 몇 개나 있는지, 빵집은 몇 개나 있는지 그거를 계속 돌아야 동네 지도. 아, 저 빵집이 네. 망하고 오늘 이 빵집이 새로 생겨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네, 그 동네를 샅샅이 파악하려면 많이 걸어야죠. 네. 그리고 교수님 장 네. 마사지도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도 장 마사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활동을 우리는 걸으면 사실은 장은 간접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척추가 아파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네네네. 또 누워 계신 노인들 분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옆에서 장 마사지라도 해줘서 장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은데 네. 우리 장이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디귿자로 아, 되어 네, 있어요. 이렇게? 네. 우리가 보통 물음표 모양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네. 장이 이렇게 돌아 내려와서 항문으로 예.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장을 이렇게 이렇게 변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주물러 주듯이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손은 약손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엄마들이 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셨던 예.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제 노인들도 변을 잘 못 보시고 할 때 주물럭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네네. 돌려가면서 이렇게 주물러주면 이 장이 자극이 되면서 움직여질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도 너무 자주 해서 타려고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다면 누구 이제 테레비 보고 있으면 얼른 가서 누우세요. 너무 놀면 뭐하니 주물러라. 아. 그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대장 내시경을. 네. 근데 대장 내시경도 수면 내시경이 있고 또 수면 안 하시는 분, 마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제대로 된 대장 내시경의 의미가 뭐예요, 교수님? 우리 이제 이런 서류를 정리할 때 네, 네. 이렇게 인덱스라고 말하면서 네, 이렇게 네. 표시하는 걸 인덱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정말 제대로 된 내시경을 우리가 인덱스 내시경, 인덱스 오, 대장 내시경이라고 네, 부릅니다. 예. 이제 그거는 우리 장에 주름이 굉장히 많고 넓어요. 근데 장 정결이 잘 안 된 채로 대변이 많고 찌꺼기가 많은 채로 대장 내시경을 하면 네. 용종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덮여 있어서. 본인은 대장 내시경을 했어, 난 검사 받았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검사가 된 거는 아니죠. 네. 네, 그런 검사는 제대로 된 대장 내시경이 아닌 거예요. 받을 예정자로서는 네. 제가 빠져 나갔는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의사들이 표시합니다. 장 정결이 됐나 안 됐나를. 그래서 장 정결이 안 된 사람은 조금 더 자주 오게 하고요. 오. 장 정결이 잘 된 사람은 너무 검사가 괜찮으니까 10년 후에 오세요. 이거는 제대로 검사를 했다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에 주름이 많으니까 네네네. 용종이 있나 없나를 샅샅이 보려면 꼼꼼히 천천히 봐야 되겠죠. 네. 장 내시경을 넣었는데 싹 빼버리면 어딘지 모르죠. 네,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대로 천천히 꼼꼼하게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 여러 번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네. 저는 50살이 되었을 때 네. 정말 제대로 한번 잘 하면 그리고 용종이 없다면 이 사람은 10년에 한 번 해도 돼요. 네, 근데 용종이 있고 용종의 사이즈가 크고 그 용종의 성질이 나쁘고 그러면 좀 자주 하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요, 사실 대장암은 뭐 선천적인 유전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타고난 체형도 있겠지만 제일 미친 게 음식이잖아요.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 대장이란 친구도 네.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탄 거 먹지 말아라 뭐 좀 말씀하시는데 교수님 생각으로는 탄 거는 위암하고 연관이 많아요. 오, 예. 네, 그 탄 음식 혹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음식을 저장할 때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넣는 첨가물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위암을 유발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대장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이제 큰 역학조사나 이런 거에서 사실 그런 게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나온 게 유일하게 그런 적색육을 많이 먹은 사람들 그룹이 대장암이 높더라. 식이섬유를 덜 먹은 그룹이 대장암이 높더라. 요거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 우리가 이제 장에 좋은 두 가지를 꼭 집어보자라고 하면 식이섬유와 유산균 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빨간 고기가 맛있잖아요, 솔직히. 사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도 영양이 나쁜 사람은 오래 못 버텨요. 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걸어 들어왔는데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좀 뭔가 못 드신 것 같은 분들은 사실 오래 못 버티세요. 탄탄한 근육질에 잘 이런 분들은 병도 잘 견디고요. 치료도 잘 견디거든요. 그쵸.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마라가 아니고요. 고기를 먹되 골고루 먹자. 야채도 같이 먹고 식이섬유도 같이 먹어서 내 장 속에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고르게 먹자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식이섬유는 뭐 채소도 많이 섭취하고 한국 음식 중에는 뭐 나물도 있고 국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치즈 뭐 이런 것도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김치가 최고죠. 네, 김치는 채소와 유산균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김치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특히나 아주 좋은 유산균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김치는 정말 1등 식품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나또, 그다음에 그 독일의 사우어크라프트라는 그 양배추 김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유산균 음식이고요. 요즘 이제 그 지중해식 음식 이런 거 유행하면서 나온 장수식품, 올리브. 요새 발효시킨 그린 올리브들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종지에 한 5알, 6알 이렇게
내놓고 네. 이제 하나씩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희망에 찬. 네. 된장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럼요. 네, 네. 된장찌개 네. 너무 좋아하고요. 네. 오, 나 갑자기 막 네. 어깨가 뿜뿜 네, 올라가는 네,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너무나 슬프게도 운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바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암 경력이 있으시면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장암도 이 가족력하고 연관이 그럼요. 있겠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네. 자기 가족력 잘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집안에 만약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우리가 보통 아무 증상도 없고 아무 위험 인자가 없는 사람 50세라고 저희가 네. 권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 10살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가족력이 있다면 40세에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음. 나는 그때 40살에부터 용종이 있었어. 그런 아버지라면. 근데 그 용종이 그때 성질이 좀 나빴대. 그러면 이 집 아들은 30살에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의 가족력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것도 다 상황을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세를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더 많이 챙기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